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 made.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오늘의 헤드라인 소식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 아까 뭐 하늘담비님 같은 경우에는, 김민석 의원이 이제 인터뷰도 한 내용이 있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도 김민석 의원이 이제 우리는 배신자로 이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 노무현을 배신하고, 정몽준한테 붙어서 후보 단일화 뭐 하려고 하다가, 노무현으로 후보 단일화 되는 바람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갖고, 15년 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다시 이제 정계 복귀한 이런 인물이다. 그래서 뭐 김민석은 수박이다. 혹자들 어떤 사람들은 김민석은 뭐 사꾸라다. 아직도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이제 본인 자서전에서 언급은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김민석의 판단이 맞았다. 김민석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려진 얘기야.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뭐 용서라기보다는 김민석 의원이 당시에 합리적 판단을 했는데 이게 필요 이상으로 비난을 받았다.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어. 그래서 사실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노사모랄지 친노 그룹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사실 민주당의 뭐 차세대 주자다. 김대중의 후계자다. 20대 때 처음 총선에 출마해서 30대가 되기 전에 금배지를 달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한 이후에도 지근거리에서 김대중의 오른팔처럼 역할을 했던 정말 한국 민주당 역사에 참 보기 드문 이제 스타급 정치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지금 이제 나락에 갔다가 뭐 지옥에서 돌아온 이런 인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왜 있었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증언을 제가 그래서 반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민석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도 김민석의 판단이 옳았고 필요 이상으로 공격을 받았다라는 걸 명예회복을 해줬지만 그 내막을 알고 보니 상당히 놀랄만한 내막이 있었다. 오늘 그거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당시 이제 김민석 의원과 후보 단일화를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이 한 명 있습니다. 이 의원이 인터뷰한 영상이에요. 한 7분 정도 되는데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보시고 좀 길지만은 김민석 의원 당시 후보 단일화 그 비사 어떤 게 숨어 있었는지. 김민석은 단지 판단을 합리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던져버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완전 영웅이었던 거예요. 영웅. 그 이야기를 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민님, 한동훈 오늘 충남 아산 이순신 장군 본가 현충사 방문하고 이순신 장군 파리 하고 헥헥거려요. 지주제에 뭐 누구를 감히 팝니까? 저한테 나오지. 자, 일단 그 영상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참여했던 건데 그 참여한 이유 뭐 그런 거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그 이해창 한나라당 후보라고 할까 총재님이 한 43%, 45%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19%, 20대도 못 미치고, 또 정몽준 후보가 한 29%, 30% 정도 됐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선거를 치러보면은 그냥 저기 정권 있잖아요. 한나라당한테 넘어가는 게요. 그런데 넘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은 정몽준이가 됐던 노무현이가 됐던 둘 중에 한 사람만 나오면은 그래도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볼 만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셋이서 안 나오고 둘이 싸우면 1대1로 싸우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렇게 하고 또 지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그 김대중 대통령님하고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님하고
서로 있잖아 싸운 거 대통령 같이 출마한 게 그게 있잖아 한이 됐잖아요. 그래서 있잖아 국민들한테 실망을 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후단협을 하면서 제가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지냈고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저기 지금 안 계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루는 정대철 대표께서 좀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코리나나 호텔에서. 그 거기를 가봤더니 저기 한감사원장, 김상현 의장, 장윤병 박사, 그리고 저 정대철, 이용 저기 노무현 캠프에 조직위원장 했던 이용 그렇게 계셔. 그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정 대표께서 저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게야. 지금 정몽준하고 노무현 둘을 만났는데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데 정몽준이 안 하려고 한다 그거야. 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있잖아 당내에서 노무현 후보를 상처를 안 내게 저격수를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 그래서 뭐 거기서 누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있잖아요. 저토록 하라는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집에 가갖고서 있잖아요. 그걸 생각을 해봤어. 왜 나를 있잖아요. 그 자리에다가 불러놓고서는 그렇게 했나. 나 저토록 저격수 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 대표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이해창 저격수였단 말이야. 저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야. 저쪽이 있잖아요. 정권 잡으면 저 있잖아요. 그냥 간다고 하는 것도 잘 알아. 저 한번 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 대표 만나고 김상현 의장 만나서 제가 저격수 하겠습니다. 그 대신 있잖아요. 이것은 언론적으로만 하지 실질적으로다가 행동은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빈봉투 돌아다니면서 있잖아요. 탈당원서 받는다고 하는 의원들 있잖아요. 그냥 저기 한 게야. 그냥 계속 노무현 후보 사퇴하라고 저기 하고. 그래서 정몽준 그렇게 그 과정에서 김민석이라든가 신낙균이라든가 이분들 있잖아요. 적주까지 갔잖아. 정몽준 캠프까지 갔잖아. 그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노무현이가 약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서 작전으로 간 거지.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민석이지. 그건 지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아니 근데 거기 갔을 때는 그래도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거 아닌가요? 이쪽을 뭐냐면은 노무현 후보는 단일화를 하려고 하고 이쪽은 안 하니까 정몽준 그냥 아니지 힘을 실어줘야 정몽준이가 단일화에 임하겠니. 임하기 위해서 정몽준이를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정몽준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근데 그러다가 정몽준 후보가 되면 돼도 뭐 돼도 좋고 저기 한나라당한테 가는 것보다는. 큰 그림을 그릴 적에 김영배 그전에 국회 부의장 하시던 분 정대철 그 김상현 그리고 이제 제가 거기에 한 거 앞제비 노릇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긴 정치 이렇게 역정을 돌아오다 보면 거기서 약간 패착이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거기서 있잖아요. 놀란 게 이제 단일화가 됐으면은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청장을 해봤잖아. 대통령 선거가 딱 저 투표날이 다가왔어. 투표율을 올려야 할 거 아니야. 올리려면은 우선 유권자들 있잖아요. 투표장을 보내야 할 거 아니야. 중앙당이 와갖고 이용 의원이 조직위원장이 있거든요. 이용 의원하고 계속 있잖아요. 호남 지방에 전화를 하는 게 단체장들한테 가두 방송해라. 투표에 참여하려다 가두 방송을 해라. 계속 돌아다니면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선거법이 안 걸리니까 각 시군한테 전화를 해갖고서는 했어.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이 됐어. 근데 당선되면서 딱 있잖아요. 그때 제가 중앙당에 있었거든요. 그 TV를 같이 보고 있었어. 같이 보고 있는데 송석찬이가 노무현 사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대문짝맞게 나오는 게. 아, 세상에 여기 TV에서. 그 심정이 어땠겠어? 그게 있잖아요. 그냥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혀가 잘 돌아갈 때거든. 그냥 거침없이 사퇴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저기 하는데 그게
당선에 되면서 있잖아요. 그게 나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본인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는 이제 거기서 딱 거기서 그냥 거기서 저 완전 있잖아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무너지기 시작한 지 노사모 하던 분들이 봤을 때는 완전히 죽일 사람이지. 그냥 거기서부터 끝난 게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정치 인생이 이상하게 예. 우리가 이 큰 그림 그리는 건 모르지. 거기서는 저는 있잖아요.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저기 과학의 달 대덕 연구단지를 오셔서 제가 연구단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눈길을 안 줘. 옛날에는 가깝게 했던 분이. 근데 이용이란 분이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줘야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이상하게 안 해주대. 그래서 연구단지를 오셨길래 눈길을 안 줘. 보기 싫어갖고. 그래서 제가 김상현 의장님을 찾아갔어요. 의장님, 어저께 있잖아.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는데 눈길도 안 주더라고. 내가 저 얘기하겠다고, 지난번에 있었던 거 얘기하겠다고 그랬더니 저 있잖아요. 손목을 탁 잡으면서 무덤까지 가세요. 국민들이 알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나? 무덤까지 가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끼리 한 건데 정치하다 보면 있잖아.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거고 상의할 수 있는 거고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무슨 국민들한테 피해 준 거 없지 않느냐고. 그래서 저기 하더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고의 피해자가 김영배, 국회부의장 하시던 김영배, 김민석이, 송석찬이, 이분들은 진짜 피해 많이 봤지. 단일화 과정에 있어서. 그 이제 국민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 왜 저 후단협이 생기고 저게 있나.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놀랄만한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또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저 송석준 전 의원 뭐 저분의 얘기를 뭐 100% 신뢰할 수는 없겠죠. 본인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인터뷰를 했을 가능성이 뭐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 얘기가 다 사실이라면,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영상이, 화면이 지금 아직 소리가 좀 나올 수 있어서, 저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은, 당시에, 그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회창 이제 뭐 대세론 이래가지고, 처음에 노풍이 불었다가, 정몽준이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노무현 후보가 특히 그때 김영삼을 만난 적이 있어요.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된 뒤에 몇 달 안 지나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김영삼을 만났어. 이게 노무현 후보의 어떤 개혁적 이미지의 치명상이 됩니다. 김영삼을 만난 게. 그래서 지지율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푹 꺼져요. 거의 뭐 이낙연 사면발이에 비견될 정도로 김영삼 한번 만났더니 지지율이 반토막이 나버렸어. 그러던 와중에 정몽준이 출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권이 분열이 된 거야. 87년 때처럼 김대중, 김영삼이 분열이 돼서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승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꺼진 상태에서 정몽준이 튀어나오니까 그때 이제 월드컵 때문에 정몽준이 인기가 좋을 때였어요. 정몽준이 튀어나오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민주 진영 지지율이 반으로 나눠져 버린 거야. 그래서 뭐 20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콘크리트, 그때는 콘크리트 30도 아니고 40일 때예요. 이회창은 무조건 40% 이상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표가 둘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노무현 20, 정몽준 20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대로 대선을 가면은 87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양김씨가 분열했을 때 상황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노무현 캠프 쪽에서는 단일화를 하자고 그러는데 정몽준은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이놈은. 왜? 애초부터 이쪽 표를 갉아먹으려고 나온 거야. 애초부터 이쪽 표를 갉아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정몽준은. 그러니까 안철수, 문국현, 여기에 이제 원조가 정몽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회창을 당선시키는 게 사실상 목표였기 때문에, 자, 노무현 캠프, 노무현 대통령은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데 정몽준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지는 손해볼 게 없는 거야. 어차피 2등 하면은 뭐 다음에 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 민주당에서
민주당 지도부에서 저건 이제 비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뭐 무덤까지 가져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아까 송석준 전 의원이 들었다고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공개하면 국민들한테 사실 욕먹을 수 있는 거지. 이거 정치 공작이에요. 한마디로. 정치 공작을 한 거야. 자, 어떤 공작을 했냐 하면은 후보 단일화를 하면은 정몽준이 이길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정대철 씨 등등 뭐 한승원 전 그 헌법재판소 대법관인가요? 한승원 씨라든지 원로들이 모여가지고 송석준 씨를 코리아나 호텔에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야, 노무현을 좀 저격을 할 사람이 필요한데 저격을 해야 된다. 노무현을 까라. 그거를 송석준 씨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아예 이제 후단협을 만들어가지고 정몽준 쪽으로 갔지. 그 간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앞서면 정몽준이 단일화를 안 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 일부가 노무현 대통령 후보를 비판을 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하면서 마치 민주당이 분열된 것처럼 모양새를 만든 거야. 그러고 자, 트로이의 목마처럼 정몽준 캠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정몽준한테 옆에서 바람을 잡은 거지. 야, 네가 된다. 단일화하면 네가 이긴다. 그리고 실제로 그때 단일화도 뭐 단일화 협상하는데 뭐 정몽준 측에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했습니다. 지들한테 막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 만들려고 생쇼를 했어요. 그걸 노무현 후보가 전격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긴 했는데 단일화를 할 때 단일화를 할 무렵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노무현 후보가 지고 있었어요. 민주당에서도 분열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도 분열이 된 상태였기 때문에 노무현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노무현이 여론조사에서 패배를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걸 공작을 해서 만들었단 얘기예요. 김민석, 송석준, 김영배 전 국회 부의장 등등의 인물들이 자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서 노무현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노무현을 약하게 만들어서 단일화를 하면 정몽준이 단일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만들었다는 거야.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송석준 씨 지금 인터뷰 내용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물을 가지고 그 당에서 준 인물을 가지고 김민석 의원은 정몽준 캠프로 합류를 했다는 거고. 노무현 대통령도 나중엔 그걸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에서 사실 이런 얘기를 저분도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얘기야, 사실. 공개하면 안 되죠. 근데 뭐 지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그리고 의외로 저걸 모르더라고. 저런 내용을 뭐 저도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본 내용이어서 정치권에서 공공연하게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아니에요, 저건. 그야말로 공작 정치한 거잖아, 공작 정치. 프락치를 한 거예요, 프락치. 김민석이 프락션이라고 하잖아. 프락치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도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는지, 전부터 알고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 그 자서전에서 그렇게 자서전에 쓴 겁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어쨌건, 노무현 대통령도 이걸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는 인터뷰를 해요. 본인이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를 뭐 최근에 언론 인터뷰한 거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근데 이제 그걸 한 발 더 넘어서 판단이 합리적이었던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전을 하고 들어간 거지.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본인은 그 일 때문에 15년 동안 정치 야인이 된 거예요. 정치 그만두고 뭐 유학 가고 미국에서 변호사 하다가 이제 돌아온 거잖아. 다시 정치를 복귀를 했잖아요. 본인이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있었던 그 비사를 지금도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김민석 의원 지금이라도 얘기하면 본인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본인은 명예회복을 할 수 있겠지. 그죠? 근데 사실은 이걸 입 밖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송석준 씨는 이제 정치를 안 하니까 그것도 이제 뭐 메이저 언론도 아니고 좀 작은 언론사에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본인은 뭐 말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김민석 의원은 아직도 민주당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짓을 했다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 얘기야. 제가 뭐 이 얘기를 다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 근데 송석준 전 의원이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 실명을 다 공개하면서 한 얘기니까 완전히 신빙성 없는 뭐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이렇고, 그렇게 보면은 김민석 의원은 당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는 희생한 행위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이거는 재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 적어도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안 나왔으면 모르지 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을. 사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이런 정치 공작이 있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 이게 사실 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이런 일인데, 나중에 뭐 영화로 만들어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뭐 최근에 이런 영화들 꽤 있었잖아. 얼마 전에 뭐 킹메이커, 뭐 그런 영화도 있었고,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출마했을 때 있었던 이제 그 비사를 다룬 뭐 이런 영화도 한번 공개가 된 적이 있는데, 야, 이건 나중에 저희 충무로에서 그 영화 그 시나리오 작가들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건 진짜 영화 만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이건 대박이야 진짜.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좀 잘못 알고 있는지, 진실이 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죠. 성석찬 전 의원의 주장일 뿐인 거고, 아직 이와 관련된 분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으나, 참 흥미로운 증언이 나온 건 맞다. 상당히 놀랄만한 증언. 뭐 지금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난 모르겠네요. 나라를 위해서는 뭐 저런 뭐 스파이 짓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시점엔가는 김민석 의원의 이 문제 때문에, 후단협 문제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주원군 씨가 있고, 이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과거에 이제 언론에 공개된 내용만 가지고, 송석준인가요? 제 이름 자꾸 헷갈리네. 송석준, 준이에요, 찬이에요. 좀 이해를 좀 해줘. 자꾸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사람 이름이. 누가 맞습니까? 얘기하다 까먹었어요, 제가 막 흥분해가지고. 송석찬? 송석찬님이 맞죠? 송석찬. 제가 자꾸 송석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송석찬 전 의원. 그럼 김민석 의원에 대한 저는 재평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굳이 과거지사를 뭐 지금 재평가하는 거, 찬찬찬, 저 이해했습니다, 이제. 근데 좀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뭐 송석찬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그때는 좀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정치적 장래만 생각을 했으면은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한 거죠. 누가 알아주지도 않을 일, 욕만 처먹을 일을, 민주당의 배신자가 될 일을 자기가 총대 메고 한다라는 거, 그 쉬운 결정 아닙니다. 본인의 정치적 장래만 생각한다라면은 대선을 이기건 지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지. 근데 지금까지도 어쨌건 김민석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어요. 왜 본인이 뭐 원론적인 얘기는 해. 후보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은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정몽준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 정몽준 캠프에 합류를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진짜 이 내막이 뭔지는, 그 비사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직 우리 유권자들과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인 거고, 송석찬 전 의원의 전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김민석 훈장 줘야 돼, 훈장. 과거에 있었던 후단협 일로 김민석을 까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내던진 거잖아요. 저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인물이구나라고 느꼈어요, 이 인터뷰를 보면서. 훨씬 더 괜찮은 인물이구나. 그런 점을 이재명 대표님은 알지 않을까요? 김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해도 이재명 후보님한테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김민석을 등용한 거 아닐까요? 김민석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김민석이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 그 이야기를 쭉 들어보고, 야, 이런 일을 20년 동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20년이 넘었지, 지금. 23년 동안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만 하면, 그때 있었던 일만 얘기하면은 민주당에서 김민석은 완전히 명예회복하는 거잖아. 근데 끝까지 안 해, 지금.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욕을 얻어먹고 있고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야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 같으면 못해요. 저 같으면 억울해서 못해. 제가 만약에 김민석 의원처럼 특명을 받고, 야, 너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후보 단일화를 네가 성공시키고 와라, 너 탈당해가지고 정몽준한테 가라, 그럼 완전 배신자가 되는데, 제가 그런 임무를 받았어. 그래갖고 후보 단일화에 성공해가지고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 이제. 그러면 저 같으면은, 아, 왜 내가 1등 공신이야? 내가 노무현 정권 탄생에 내가 1등 공신 맞지 그거는. 후보 단일에 성공시켰잖아 어쨌건. 나는 1등 공신이야. 나 대접해줘. 나 한 자리 줘. 야, 한 자리 안 주면 내가 다 깐다.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딜하지. 저는 그렇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해요. 왜 나만 손해봐? 미쳤어? 제가 미쳤습니까? 왜 나만 손해봐, 씨발. 그거 가지고 막 협박해가지고, 민주당 지도부 협박하고, 대통령 협박해갖고, 내가 다 깐다, 씨발, 다 죽자, 우리. 나, 씨발, 한 자리 줘. 금배지 줘. 뭐 줘. 하면 되잖아, 그거는. 근데 그걸 지금까지도 안 한 거예요. 아, 참, 이건 진짜 진국이다. 예,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대단한 거예요. 예, 제가 뭐 웃으면서 가볍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대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높게 평가한 거 아닌가? 두 분은 알지 않겠어? 이런 얘기 안 하겠어? 그 제일 김민석의 정치 인생의 가장 큰 오점인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점이 아니라, 그죠? 업적이에요. 오점이 아니라 업적인 거지. 김민석의 가장 큰 정치적 업적인 거야. 그 업적이 오점이 됐어. 그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이재명 후보도 물어봤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왜 그랬어요? 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하지. 비공식적으로는 안 합니까? 그거 해야지. 난 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은데, 그냥 여기저기다. 예? 저는 유튜브에다 할 거야. 아마 유튜브에다가 저는. 예, 유튜브 방송 열어가지고, 제가 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유튜브가 없어서 못했나? 그래서, 예, 뭐, 제가 뭐 김민석 의원은 무조건 뭐 잘했다. 김민석 의원이 뭐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고, 잘 알지 못하면서 이제 너무 까면 안 된다. 예, 참 우리가 정치 이면에는 우리가 또 모르는 일들도 많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도 뭐 김민석 의원은 꼭 그런 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일 잘해서 우리 당원들의 인정받고 이재명 후보의 인정을 받아서 당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캠프에서도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건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과거의 잘못을 이미 다 씻었다고 생각을 해요. 김민석 의원이 최근 몇 년간 특히 불법 계엄, 계엄을 예방하고 계엄을 막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대한민국을 살려낸, 여기서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다음으로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저는 내란을 막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미리 준비를 했으니까. 서울의 봄 팀을 만들어서 계엄을 계속 경고를 하고 그에 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침착하게 대응을 해서 내란을 진압하는데 성공을 한 거잖아. 이것만으로도 사실 까방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석은. 앞으로 뭐 큰 잘못하지 않는 한은 내란을 막은 것만으로도 까방권을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과거에 본인의 가장 치욕스러운 흑역사라고 알려졌던 그 일도 흑역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김민석의 정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진짜 멋있는 사람인 거야. 보이지 않는. 제가 가끔 뭐 영화 쉐인 있잖아. 쉐인. 막 악당들을 때려 부시고 악당들을 다 쏴 죽이고 호련히 석양 속으로 사라져가는 그 쉐인. 그게 이제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서부 영화에 나오는 영웅의 전형적인 모습이야. 영웅은 어떤 그 명예, 부, 권력, 뭐 보안관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보안관도 권력이잖아. 아,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쿨하게 떠날래. 뭐 이런 게 멋있는 거잖아. 근데 김민석 의원이 2002년에 보여줬던 그런 모습은 전형적인 영웅의 서사지. 영웅의 서사. 영웅서사인 거예요. 영웅서사. 그래서 좀 잘 알고 가시라. 언젠간 뭐 알려지겠죠. 뭐 보시니까 그 뭐 송석찬 전 의원의 인터뷰를 우리가 어떻게 다 믿냐. 제가 다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뭐 저 사람 이제 정치도 떠난 사람이
뭐하러 소설 쓰겠어요? 응?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참고는 해볼 수 있는가. 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있었을 수 있구나. 그런 정도 차원에서 참고하시고, 김민석 의원의 그 과거 흑역사에 대해서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